안녕하세요. 그동안은 기업의 ESG 경영을 압박하는 그런 주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왔죠.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법원이 기업에 어떻게 ESG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기업은 ESG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ESG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럼 ESG 경영을 잘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기업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서 ESG가 가치를 창출하는 5가지 방법이라는 유명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ESG를 통해 기업 경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롱비치시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속가능 경영, ESG 경영 평가가 좋은 기업의 공사를 발주했어요. 이 사례가 얘기해주는 것은 ESG 경영을 잘하면 새로운 시장을 진입할 수 있고 기존 시장이 확대를 가져와서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사례는 영국의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인데요. 물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식기세척 세제인 썬라이트를 개발해 시판했더니 이게 호평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이 좋은 평가를 하면서 물 사용을 절약하는 다른 제품, 유니레버의 다른 제품까지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용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한 사례인데요. 페덱스죠. 유명한 기업이죠. 페덱스가 이제 택배 기업이죠. 유명한 35,000대의 수송 차량을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했더니 한 20% 차량만 교체했는데도 연료 소비가 10리터 가까이 절감됐다. 네 번째는 이제 실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직업 만족도를 올려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포천지가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문화가 좋은 ESG를 잘하는 100대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이들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다른 기업보다 2 내지 3%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4가지 사례는 이제 ESG 경영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제고되는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또 특히 CEO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어니스트 영이라는 회계법인에서 미국 CEO와 유럽 CEO, 유럽연합 CEO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8, 여기 82%, 여기 86%, 10명 중 8명 또는 9명은 ESG를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로 간주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가치 창출 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ESG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 CEO 10명 중 7명은 ESG를 교제당국의 압박 때문에 하기보다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비용을 줄이는 등 전략적 이유로 ESG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특히 인수합병도 ESG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응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CEO의 27%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정의된 지속가능 전략, ESG 전략이 경쟁력의 요소다. 또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개선하는 일이 CEO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CEO들도 28%는 점증하는 ESG에 대한 관심이 내 역할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국 기업, 한국 CEO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비슷합니다. 10명 중 7명이 ESG가 중요하다, 매우 중요 27%, 다소 중요 42%에서 10명 중 7명이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영 수준을 평가해보라고 했더니 5점 기준에 2.9점, 60점이 채 미치지 못하죠. 조금 낮다, 보통이다, 이렇게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영의 효과가 이제 전반적으로 ESG 경영을 잘하면 기업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제 지배적인 견해인데, 좀 엇갈리는 주장들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ESG 경영을 하면은 물론 긍정적 영향이 많습니다. 경영 성과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가 수익률도 좋고, 이런 긍정적 영향이 있는, 이런 주장을 펴는 게 이제 지배적인데, 반대로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이 PBR은 이제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그렇게 좋다고 꼭 얘기할 수는 없다, 또는 수익률이 더 양호하다는 주장도 인정이 좀 어렵다. MSCI라는 ESG 평가기관은 신용등급이 좋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의견은 ESG 경영을 잘하게 되면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 이게 전반적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 기업,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우수한 재무적 성과를 내는데 어떻게 하길래 그런 성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연구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ESG 잘하는 기업들은 이런 특징들을 보여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혁신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수한 재무적 성과를 보이겠죠. 또 ESG를 잘하게 되면 금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또 돈 빌리기도 쉽고 해서 자금 조달 여건이 양호해지고 또 요즘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은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유사한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고 그러면 회사가 잘 되겠죠. 또 정부 규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잘 대응합니다. 그다음에 이해관계자하고 장기적 관계를 잘 구축해요. 소비자, 거래기업, 고객 등 지역사회 등과 장기적 관계를 잘 구축하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또 기업 평판도 좋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다시 다른 연구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하고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공동 연구 결과인데요. 1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6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이 사회가 지속 가능성, ESG 경영에 더 적극적이다. 최고 경영자 보수를 지속 가능 측정치에 연계해 최고 경영자 보수를 ESG 성과에 연동해서 결정한다. 최근에는 이런 흐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와 소통 프로세스가 잘 돼 있다. 또 더 장기적인 경영을 한다. 비재무 정보, ESG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측정하고 공시한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수익률과 재무 실적 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보이더라. 이런 6가지 특징을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포드죠. 포드사는 이 사회가 경영진이 ESG 경영을 하는데 전략을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규제에 대응하는 것을 이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인텔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경영진의 보수를 환경 개선 실적과 연계했고 2008년부터는 아예 직원들의 보너스도 환경 실적과 연동했습니다. 유니레버, 영국의 생활용품 기업은 분기 실적 예상치 발표를 폐지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기업들이 분기마다 시장이 요구하는 매출 목표, 이익 목표를 내기 위해서 온갖 무리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시장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 해서 이 폴만이라는 CEO가 분기 실적 예상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헤지펀드 같은 주주들이 반발하면서 주식을 팔고 빠져나갔죠. 그래서 헤지펀드 지분율이 15%에서 5%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단기 경영을 압박하는 주주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좋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가도 안정되고 또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 수익률도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CE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은 인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 올바른 일을 하게 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업들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에서 ESG 등급을 평가한 등급표인데요. 탁월에 해당되는 S 등급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A가 2021년에 보니까 1.8% 낮은 수준이죠. 우리가 B에서 D까지를 좀 부진한 기업들로 보는데 10개 중 6개 기업이 불합격 상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선진국 10점을 했을 때 ESG 대응 수준을 평가해 보면 전경련이 했는데 대기업 70점, 중견기업 50점, 중소기업 40점. 아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국제 비교를 해봐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ESG 등급 평가를 하는 MSCI에서 평가한 비중을 보게 되면 AAA, 가장 높은 AAA 한국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2.7%, 일본 6.9%, AA 6%에 불과합니다. 미국 17%, 일본 19%. 그러니까 우량 기업들이 ESG 등급 우량 기업들이 한국이 굉장히 부족하죠. 근데 밑으로 가면 WB, 부진한 기업들이죠. 일본 9.22에 불과하고 미국도 11% 수준인데 우리 30%나 되는 10개 중 3개 기업은 WB죠. 맨 바닥에 CCC, 제일 부진한 기업인데 미국 없죠. 일본도 한 3%, 우리는 6%나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비교를 해봐도 조금 갈 길이 멀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요소가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지금 인식이 어떤 수준일까? ES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ESG 경영정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능률협회에서 기업들한테 물었는데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이게 43%. 비슷한 비중으로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 변화. 두 개를 잘 짚은 것 같아요. 경영진의 의식 변화, 또 의지가 중요하죠. 기업 전략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한데 이것만으로는 ESG 경영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ESG 경영이 추구하는 바는 가치 사슬 전반,
경영과 생산 전반의 ESG 가치를 반영시킴으로써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사적 공감대가 필요한 거겠죠. CEO 혼자 주도하는 그런 상태로는 ESG 경영을 성공을 가져올 수 없고, 전사적인 공감대, 전 직원들의 의식 변화가 같이 수반돼야 ESG 경영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경련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ESG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43%,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20%, 규제 부담 때문에 18%, 투자자 관리, 투자자가 압박하니까, 그래서 압박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18%, 15%, 33%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점은, 역시 외부에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은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존중하는, 그게 ESG 경영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하고 투자자, 규제에 잘 맞추, 이런 것들이 비중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기업 이미지 제고에 대한 비율이 좀 과다하게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히 이제 S에 해당되는 사회 분야, S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해관계자와 잘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경영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S 분야의 활동의 주요 대상은 누구로 보느냐? 소비자. 역시 소비자가 중요하죠. 지역사회, 근로자, 지역사 비슷하게 나왔고, 협력사.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라고 얘기해온 소비자, 지역사회, 근로자, 거래기업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이 한국 기업들은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ESG 경영 수준은 국제 비교를 해볼 때 아직 개선될 점이 많고, 또 가야 할 길이 멀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만 ESG 경영을 잘 하게 되면 경영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 또 앞에서 6가지 특징을 보였는데요. 그런 특징들이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기업들에서 이런 특징들이 보이는지를 잘 봐가면서 ESG 경영의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